지난해 한 남성이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성폭행할 의도를 갖고 뒤쫓아가서 무차별 가격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오더니 저렇게 그리고 여성이 쓰러져요. 뭐 저렇게 맞았는데 그런데도 질질 또 저렇게 때리고 질질 끌고 갑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고 쓰러진 여성 저렇게 끌고 갔던 사건. 그런데도 저 남성 나중에 어떻게 했죠? 나 출소하면 피해자한테 보복하겠다라는 말까지 버젓이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피해 여성 언론에서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에는 혼자 어디 조금 다른 데에서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디를 가지도 못하겠고 사실 그냥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 피해자한테요. 누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했대요. 누구 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이후에 이제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건데요. 이때 이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감에서 사과한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한 장관이 통화해서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A씨에게 국감에서 말씀해 주신 생각들이 다 내 생각과 같다. 실행에는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 떠나서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장관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사과 이전에 보호제도가 부족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는데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연내 출범하겠습니다. 자, 장관이 저렇게 전화를 하니까 피해자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많은 요구도 했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조정훈 의원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장관이 다 전화를 해서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정훈 의원이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 저렇게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이미. 그럼 피해 여성이 피해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받아보면서 이게 피해자의 이 보호가 너무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걸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걸 국감장에서 얘기해주고 장관한테 얘기하고 장관이 직접 지금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걸 국민들이 또 지금 다 이걸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장관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은. 근데 만약에 조정훈 의원이 없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예, 또 이거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그랬을 겁니다. 있겠죠. 일단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할 텐데 그 전에 이 여성은 여성 입장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장관이 전화하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장관이 또 본인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가해자가 20년 뒤에 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그 수감 생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하고 또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과를 하니까 굉장한 감복을 받았겠죠. 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게 또 한동훈 장관의 행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 전에 어디 공연 갔다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장관님 보느라고 못 봤어. 잘생겼어. 분위기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멋져. 너무 멋지다. 네, 너무 멋있다. 저건 저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좀 말씀드리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술의 전당 가서 그냥 사진 찍자고 그래서 뭐 아는 분이 사진 찍자고 하면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서초구 출마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술의 전당이 서초구에 있다는 이유로 서초구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서초구에 있는 사람만 예술의 전당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세종문화회관에 오면 종로구에 출마하는 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저는 과도한 스토킹성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사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차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고 더군다나 예술의 전당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억측도 이런 심한 억측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관련 얘기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하나 더. 요번에 보궐선거 참패가 한동훈 장관 출마에도 변수가 될까요?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이제 구원 투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정치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분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계속 이제 거명되는 것이고요. 또 저런 데서 보이듯이 이제 화제를 집중시키는 뭔가의 감각이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돌려차기 피해 여성에 대해 전화한다든가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쨌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본인이 이제 2024년에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이번이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야기하듯이 험지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꼭 뭐 서초 쪽은 아니라도 나간다면 다른 쪽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